자, 안녕하십니까. 홍화사입니다. 자, 그 외인 부대 끝에 지금 방금 전에 올린 거에 보면 외인 부대를 제대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거기 외인 부대 제대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뭐 경호원을 한다든지 뭐 술집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너무 하지 하수, 최하의 수고요. 사실은 외인 부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 5년 있으면 불어가 좀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또 본인이 또 공부를 좀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유럽은 일단 프랑스, 독일의 일부, 스위스의 절반,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다 불어가 통합니다. 이태리도 북부가 불어가 통해요. 불어가 위대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는 전체가 다 불어가 통하잖아요.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 무지 많습니다. 자, 외인 부대에서 고생해가지고 5년 근무했어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경호할 게 아니죠. 보디가드 할 게 아니라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삶을 열어야죠.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방황을 하는데 저같이 이제 뭐 인생을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40년 정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잘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최초가 되든지 최고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최초일 경우가 최고일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대했어. 내가 이제 5년 후에. 그러면 인간은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는 밥을 먹고 살았어. 밥 먹고 사는 동물이었어, 인간이. 한국 사람은. 근데 지금 2021년에는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왔어. 3만 달러 국가는 개성의 시대로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천편일조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3만 달러 옛날에 돌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은 어느 가정집을 가도 전부 고급 제품을 씁니다. 그래서 유럽은 고급 직업의 천국이에요. 미국보다 더해요. 미국은 돈은 많은데 아직 그 예술의 단계에는 아직 멀었어요. 유럽 따라가려면. 네덜란드를 가보면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는요. 170개 인종이 모여 살고 있어요. 170개. 인구 35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다민족 국가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글로벌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기술자 중에 하나가 일루미나리의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청계천에 그 이명박 정부 때 크리스마스 추리를 갖다가 그 이태리 사람들이 전부 디자인을 해줬거든. 그거는 이태리가 일루미나리에 관해서 세계적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파리의 그 일루미나리인데 파리는 또 파리의 일루미나리의 기술자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이태리가 제일 잘하죠. 그러면 지금 저런 기술자 하나도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를 한번 보면 구두가 이태리의 아테스토니가 좀 제일 비쌉니다. 이 켤레당 최하 800만 원 이상, 보통 한 2천만 원 하죠. 지금 아테스토니 구두는 한국에도 그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이 1000명 가까이 있어요. 그것도 옛날 통계예요. 지금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아는 회장님들도 보면 이 차에 아테스토니 하나씩 갖고 있는 회장님들이 많아요. 회장님들은요, 구두가 한두 켤레가 아니잖아요. 2, 30켤레씩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그 파티 같은 데 갈 때 아테스토니 구두 신으려고 트렁크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사가 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만드는 존 롭 같은 구두는 이것도 켤레당 한 1,5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왕실이 다 신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존 롭을 갖다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똑같이 못 만들어요, 실제로. 손재주는 한국이 진짜 뛰어나. 그런데 재료 자체가 양피 가죽을 구해서 그것도 양도 제대로 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좀 못 따라갑니다. 따라서 이태리에 가면 아테스토니뿐만 아니라 구두 공방이 1,000만 원짜리 이상 구두 파는 공방 무지 많습니다. 이태리 북부는 불어 통합니다. 거의 다 통해요. 존롭 영국은 안 통하겠죠. 불어가 잘. 거기는 아주 자존심이 세니까. 어쨌든 유럽에는 구두 공방이 세계적인 공방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뻥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런 책을 옛날에 쓴 적이 있어요. 유럽 명품 기업의 정신이라고. 여기서 다 다뤘습니다, 제가. 이런 공방에 가서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자, 그다음에 금속공예로 넘어가면 스위스는요. 프랑스 쪽에 가까운 스위스 지방, 얘는 로잔이라든지 주네브라든지 제네바, 주네브라든지 이런 데는 다 불어예요.
저 내륙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독일 쪽으로 붙으면 전부 그 독일어를 쓰지만 프랑스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 기본적으로 불어, 영어, 독일어 세 개 국어를 다 합니다. 실제로 이 스위스에서 호텔에 텔레비 누워서 이렇게 보면 그 채널마다 그냥 영어로 나왔다, 불어로 나왔다, 뭐 독어로 나왔다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불어하다 그렇게 대단한 언어라고. 자, 이게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입니다. 이 전체는 420개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시계를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시계의 수명이 300년 갑니다. 가격은 얼마냐? 3억에서 5억입니다. 저 기술을 배워오면 우리나라에서도 몇 천만 원짜리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기서 기술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 시계 공방 아예 열어버리든지. 그 다음에 유리공예. 내가 좀 사진을 다 찾아서 넣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합니다. 유리공예는 당연히 이탈리아의 무라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리공예가 거의 이제 초보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일본만 해도 유리공예가 대단합니다. 이와따 유리라든지 뭐 아주 잘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라도 하나 배워갖고 들어오면 돼요. 외인 부대 제대하고 나서 그 공방 찾아갖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1년에 한 달 여름휴가 주면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저런 공방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아이템을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파티를 하려면 요새는 케이크 디자이너도 있어요. 유럽에는. 그래서 케이크 디자인을 제대로 배워도 돼. 요새는 뭐 칠순잔치고 뭐 팔순잔치고 간에 좀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케이크를 갖다가 그냥 천편일률적인 걸 이제 안 해요. 유럽은 특히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목공 예술도 우리가 목공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밀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텔레비 나올 때마다 잘 보세요. 모자를 뭘 쓰고 있나. 그 모자를 납품하는 가게가 영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값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멋쟁이들은 구두하고 모자로 패션을 완성을 하거든. 옷만 잘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두하고 모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자 기술자가 없어요. 일본은 다 배워갖고 들어왔습니다. 저거를. 그 다음에 양등 기술자. 이 처마 밑에 유럽의 그 저택 같은 데 보면 처마 밑에 달려있는 이 등이 양등이 똑같은 걸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틀려. 왜냐하면 집집마다 주물로 맞춤 제작을 해서 달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일 잘 만드는 데는 독일 로텐부르크입니다. 이런 데 가서 양등 기술자, 양등을 배우는 걸 배워야 돼. 그럼 저게 팔리겠냐? 왜 안 팔려요? 앞으로 점점 더 주택이 고급화되고 지금 뭐 양평 이런 데 가면은 고급 별장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한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한국은 3만 달러까지는 관심이 왔는데 아직 초보자 국가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귀금속 디자인. 파베르제 달걀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그 사람 죽었는데 달걀 시계 하나 값이 시계입니다. 달걀 시계. 보통 200억 해요. 이 사람 53개밖에 못 만들고 죽었거든요. 지금 저런 것들도 지금 저건 뭐 지금 뭐 나오면 뭐 그냥 엄청나게 비싸죠. 53개 만들고. 그다음에 제빵이나 케이크 디자이너,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프랑스가 그걸 대단한 데가 많죠. 그러니까 요리 예술 아닙니까? 프랑스 요리죠. 요리의 예술은 프랑스라고. 그럼 프랑스에 그 정말로 쟁쟁한 레스토랑들이 많거든. 그 레스토랑들을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요리를 만드나. 뭐 돈이 되면 한번 시켜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급 요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태리가 잘하고 있어요. 스페인하고 뭐 피칸테리 같은데. 이런 거. 고급 요트, 우리나라 지금 요트 붐이 불어서 남해 같은 데 가면, 다도에 가면 지금 고급 요트 갖고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웬만한 항구에 가면 다 고급 요트 뭐 50척, 100척씩 있잖아요. 자, 그런 걸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맞춤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앞으로 이 오토바이 관련법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 개성에 맞는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사람 나와요. 그 다음에 정밀 밀링 기술자. 선반 깎는 거죠. 선반 깎는 기술도 세계 1위는 독일입니다. 이 선반 기술에 관해서는 일본도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배우든지. 그 다음에 페인트 기술자. 페인트가 우리는 뭐 단순하게 뺑기 칠하는 걸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악조 노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벨기에 있어요. 이 회사는 그 건물의 벽에다가 뺑기를 칠하면 건물의 온도가 자동방으로 4도에서 5도 내려가는 뺑기를 만들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에 이 냉방비가 적게 드는 거예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벨기에 말벌 기술자가 있는데 이 말벌을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찐득이를 하루에 2,000마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찐득이를 죽이려고 농약을 치는 게 아니라 말벌 1,000마리를 뿌려버리면 이 1,000마리가 2,000마리씩 이 찐득이를 잡아먹어서 하루에 200만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벨기에 기술이라고요. 자, 프랑스에서는 공대에서는 유명한 데가 많지만 그 몽펠리에는 지금 그 웨임브리에 그 파견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몽펠리에 공대를 한번 가보시라고. 몽펠리에 공대는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좋은 공대입니다. 여기는 뭐 원자력과도 세고 여기서 배울 게 많습니다. 아이템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제대하고 나서 눈 딱 감고 거기서 현장에서 한 10년만 딱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갖고 돌아보세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하라 여기서 뭐 스카이 가려고 박터지게 싸우고 뭐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그냥 과장한테 아침부터 깨지고 옆에 동료한테 그냥 경쟁 상대한테 지고 스트레스 받고 소주 먹고 그러고 살 필요 뭐 있어요? 저도 이 홍화상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 가난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가난하지 않아요. 내 길을 혼자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